안녕하세요. 개인회생 파산 15년 경력 김영룡 법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개인회생을 신청하시면 누구나 다 거쳐야 되는 절차, 법원의 보정 권고, 보정 명령이라는 걸 받게 됩니다. 법원에서 우리가 제출한 신청서를 검토하시고 사람마다 신청하신 분마다 어떤 부분을 추가적으로 서류를 요청하고 소명을 요구할 것인지 이걸 이제 보정 권고라는 형식으로 해서 내려 보내주시는데요. 여기 보면 다양한 내용의 보정 권고 사항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오늘은 법원이 어떤 경우에 까다롭게 검토를 하는지 법원이 까다롭게 보고 있는 검토 사항 탑 5를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탑 5 5위부터 1위까지 순서대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탑 5 중에 5위, 법원은 통장 내역을, 카드 거래 내역을 엄청나게 까다롭게 검토를 하세요. 그래서 5위가 은행 계좌 거래 내역을 검토를 하시는 부분입니다. 인터넷에 보시면 계좌정보 통합관리 서비스라는 게 있습니다. 페이인포죠. 어카운트 인포, 페이인포. 여기에 들어가시면 내가 사용하고 있는 모든 은행 계좌가 다 한 번에 다 조회가 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계좌 상세 조회까지 하면 그 계좌에 잔고가 얼마 있는지까지 다 조회가 되시거든요. 이것을 다 출력해서 제출하라고 하시고, 그 내역 중에서 금액을 특정하세요. 50만원 이상, 까다로운 경우는 20만원 이상, 최근에 10만원 이상도 나온 게 있어요. 지난주에 인천지방법원인가 해서. 그리고 좀 넉넉하게 보시는 데는 100만원 이상, 아니면 200만원 이상 거래 내역, 입출금 내역에 대해서 일일이 다 정리를 해달라, 이렇게 까다롭게 보정을 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5위는 은행 거래 내역서 검토하시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은 탑 4죠. 네, 4위는 어떤 걸까요? 보험이 많은 경우입니다. 저희가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중요한 부분 중에 한 가지 재산이죠.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에 따라서 변제금이 많이 높아질 수 있는데요. 그 재산 중에 대표적인 것이 보험 환급금입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는 보험도 아주 까다롭게 서류를 제출하라고 하세요. 내 것뿐만 아니라 우리 배우자 것까지 서류를 다 요구하시죠. 그래서 해약 환급 확인서, 보험 내역 조회한 거 이거 다 내라고 하시는데요. 환급금이 많으면 기본적으로 청산 가치가 높기 때문에 변제금이 쭉 올라가실 수가 있고요. 또 문제가 되는 것이 한 달에 납부하고 계신 보험료가 너무 금액이 크시면 가용소득을 또 높여달라고 보정을 하세요. 그래서 보험이 많은 경우에도 사전에 전문가와 꼭 상담을 받으셔서 정리할 수 있는 보험이 있다고 하면, 내가 꼭 필요하지 않은 보험이 있다고 하면 미리 보험들을 일정 부분은 정리를 하시고 들어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됩니다. 다음으로 법원이 까다롭게 보시는 3위, 네, 신청 전 재산을 처분한 경우입니다. 이거 상당히 까다롭게 보시죠. 왜냐하면 개인회생 역시 재산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변제금을 낮출 목적으로 혹시 이 사람이 신청 전에 재산을 일부러 처분하고 오지 않았나, 이런 것들을 의심하실 수 있죠. 그래서 내가 신청 전에 있던 부동산을 처분했다던가 자동차를 처분했다던가, 특히 내가 신청 전에 이혼을 하면서 배우자한테 내가 갖고 있던 재산을 다 재산분할로 넘겨주고 신청을 하신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왜 그 재산을 처분했는지 처분 경위와, 중요한 것은 그 매매 대금의 사용처, 매매하고 남은 돈이 있다면 그 대금의 사용처를 조목조목 다 정리를 해달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게 소명이 되지 않으면 역시 소명되지 않는 모든 부분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라, 재산으로 잡으라고 하시죠. 그래서 이 경우에도 준비가 잘 안 되신다고 하면 보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사정입니다. 그리고 탑5 2위죠. 2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취업한 경우입니다. 개인회생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내 소득입니다. 내가 소득이 있어야 그걸 가지고 최저 생계비를 뺀 금액을 변제 재원으로 해서 3년 동안 법원에 변제금을 납부하게 되시는데, 최근에 직장이 바뀌었거나 최근에 특히 취업을 하신 경우에 이 소득이 정확한지, 그 직장이 정확한지를 판단을 꼭 하고 넘어가시거든요. 검토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최근 취업하신 경우에는 물론 신청하실 때는 재직증명서나 근로계약서만 있으면 접수는 가능해요. 하지만 법원에서는 보정 권고를 내리실 때 그 직장이 정확한지 보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요구하시죠. 근무하는 사진을 찍어달라고 하시거나, 핸드폰 통화 내역을 조회해서 그 직장에서 통화 내역이 있는지도 검토를 하시고, 그리고 사업주한테 확인서를 받아서 제출하라고 하시거나,
기본적으로는 그 급여가 입금된 통장 내역을 제출하라고도 하시고, 4대 보험이 가입됐는지 확인도 하시고, 이렇게 다양한 보정들을 내리십니다. 오늘 마지막 그 법원이 까다롭게 보는 경우 1위는 역시 최근 채무입니다. 최근에 대출을 많이 받으신 분이 개인회생 신청을 하시게 되면 법원에서는 이 사람이 개인회생을 혹시 악용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대출을 일부러 많이 받고 카드를 일부러 많이 사용하고 나서 개인회생을 신청해서 채무를 조정받으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것들을 검토를 까다롭게 하시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전국 모든 법원이 공통적입니다. 최근 채무를 보통은 최근 1년 안에 발생한 채무죠. 신청 전에 이거를 번호를 다 특정해 주시고 사용처를 일일이 다 소명하라고 하세요. 그래서 내가 뭐 대출을 받은 날짜, 그 이후에 거래 내역을, 금융거래 내역을 다 제출하고 그 사용처를 금융거래 내역으로 소명을 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문제가, 이게 금융거래 내역으로 소명이 안 되면 이걸 다 청산가치에 반영하라고 하세요. 그리고 또 문제가 되는 것이 이렇게 최근에 대출을 받았는데 내가 돌려막기 같은 뭐 정상적인 지출이라면 문제가 안 되는데 도박에 사용하셨다던가 뭐 이렇게 법원에서 인정하기 어려운 부분에 사용이 되셨다고 하면 이 부분도 다 청산가치에 포함시켜서 변제금을 상향해 달라고 이렇게 보정 권고를 하십니다. 그래서 최근에 대출받은 돈이 있다고 하면 전문가와 상의를 하시고 꼭 내가 소명되는 부분이 어디까지인지, 소명이 안 된다고 판단되는 부분이 어디까지인지 검토를 받아보셔야 구체적으로 내가 변제금이 얼마나 나올지, 변제기간은 얼마로 가능할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그 개인회생 신청하실 때 누구나 다 거치셔야 되는 보정 절차, 여기에서 법원에서 까다롭게 검토하시는 탑5를 말씀드렸습니다. 제 영상들을 다른 영상 찾아보시면 오늘 말씀드린 5가지가 구체적으로 설명이 또 돼 있고요. 사례들도 영상으로 올려져 있으니까요. 참조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알찬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룡 법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